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니까 너무 어깨 경직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정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리점이냐 특판이냐. 제가 부울경 특판본부를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대리점도 제가 이제 소개하기도 하고 대리점 코드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대리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직 체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 특판이지만은 잠깐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리점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교촌같이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여러분 다 들었겠지만은 제가 정의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내 자신의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까 이제 대표님 강의할 때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대리점이 204개, 특판이 200명, 400명이 자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리점은 우리가 각 지역 안에서 가맹점을 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회사와 동일하다. 똑같이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누가 완성하냐 이 문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완성이 이 대리점 204개와 특판 200명이 전부 다 법인화가 돼서 한 매출 규모를 일정 수준 가져가고 수익 규모를 한 3천에서 6천만을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비전은 정인이 상장이다. 2024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 정도 됐을 때는 1차적인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정인의 상장과 더불어 계속 법인을 만들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사업을 해서 자본력을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은 2024년도에 완성됐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인의 비전이다 생각이 됩니다. 조직 체계를 보면은 정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조직이 대리점입니다. 총판도 대리점이고 본부도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점이 DNA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판과 본부는 대리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사업 분야는 가맹점을 늘리는 거예요. 내가 직영으로 가맹점을 내든지 아니면은 내 지역관 안에서 가맹점을 내주든지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점 사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준비돼야 되겠죠. 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우리가 2년 정도 쭉 오면서 대리점을 먼저 구축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갖고 왔는데 회사가,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죠. 그럼 먼저 대리점 코드를 내가 진입하게 되신 분들은 2년 정도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2년 동안 정의는 가맹사업으로 정책을 몰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1박 2일 세미나를 통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제 가맹사업 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은 최근에 정의를 만나게 되신 분이 가장 큰 행운하죠. 지금까지 바탕을 다 깔아놓고 보여줄 것도 많고 이런 세미나도 2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합 조직에서 이제 본부 법인 이렇게 해놨는데 순차적으로는 대리점까지 전부 다 법인화 시키는 것이 정인의 완성이다. 최성인 대표 가장 잘하는 부분이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인을 키워주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 사실이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과연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가 되고 이런 역량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가맹점 숫자를 우리가 10개, 심지어 50개, 100개 정도 늘려갖고 한 달에 월 5천만 원, 6천만 원 수입될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못 믿는 거죠. 맞죠? 그죠? 그렇게 살아왔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 출신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은 한 문제 그 점수 1점당 한 대씩 때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97점 먹다가 90점 먹으면은 7대를 맞는 거야. 그 더러운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모험은 하지 않는다. 직장 생활할 때도 끊임없이 평가라는 잣대를 대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니까 내가 모험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길들여져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거 폐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대리점 가맹사업 본부다. 프랜차이즈 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가 마인드를 갖고 이 일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큰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입 대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대점 자격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이제 튀김기죠. 퀀텀 튀김기 이제 개발이 완료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기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튀김기를 5대 선구매 2,100만 원이 대리점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완성됐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대리점 가맹사업본부 사업 조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영점을 하든 가맹점을 내주든 그러면 내가 먼저 선구매한 것을 그 가맹점에다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대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투자가 아니고 선구매한 것밖에 없다.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나 손실은 없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구를 줬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동구다. 그럼 대구 동구는 배타적인 가맹점 사업권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는 일은 지역권 내에서 가맹점을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지역권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직영점을 낼 때는 3개까지 가능하고 지역권 외에 가맹점을 낼 수 있겠죠. 우리가 인맥에 의해서 대구 동구에 내가 지역권을 갖고 있는데 예컨대 뭐 대전에 충북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내고 싶다 라고 지역권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지역 대리점주하고 상의를 해서 수익은 반반 이렇게 시행하는 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역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다 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수익은 가맹점에서 식자재 구매 매출 6%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맹점을 내줄 때도 기계 2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계 2대에 대한 수당 140만 원이 들어오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 선상용 수입이라고 본다면은 지속적인 수입은 그 가맹점이 사업을 할 때에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한 식자재 매출액의 6%. 예컨대 한 가맹점에 3천만 원 정도 한 달에 매출이 있다라고 보면 이제 재료 구입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 1,000만 원이 6%니까 얼마입니까? 한 6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오는 거죠. 내가 가맹점 하나를 냈어. 그 가맹점이 재료 구입을 1,000만 원 정도 하려면 내가 도와줄까요?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대답은 간단하니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생각 대신 제가 할 테니까. 그러면 한 개 내주면 60만 원이 매달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 가맹점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도와주면 좋겠죠. 이게 우리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맹점 10개를 내게 되면 얼마가 되죠? 10개 되면 600이 됩니다. 근데 내 혼자 그런 역량이 잘 없어요.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본부 사무실이에요. 그것이 본부 사무실입니다. 그 본부 사무실에는 총판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과 본부장이 또 내가 가맹사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요. 좋아요. 좋죠. 이게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자격은 기계 송금에 5대. 내가 가맹점을 내어주면 그 돈 다시 받으니까 나는 돈 투자한 것도 없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가맹점 소유하면 되겠죠. 아까 이상진 사장님 아까 보니까 이게 앞치마 갖고 광고를 하듯이 이렇게 이제 본부에 한번 초대해서 설명 들어보고 또 우리 가맹점은 산모입니다. 산모. 가맹비 없다. 인테리어 회사가 주관하지 않는다. 교육비는 실비만 받는다.
그래 창업 자금이 굉장히 저렴하게도 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프리미엄으로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망해도 손실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점 숫자를 빨리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대점 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하 가맹점을 100개를 내게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겁니다. 기업 맞습니까? 네. 기업 맞죠. 100개 정도 했을 때도 한 달에 재료 수입에 의해서 매달 내가 받는 수입이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고 한 가맹점당 로얄티를 50만 원씩 받게 되면은 100개 같은 5천만 원 받는 거죠 이렇게.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대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작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초창기에 대전 코드 갖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도 이제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예.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못 느끼고 주무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걸 만약에 2,100만 하지 말고 한 20억 받으면은 자고 있을까요? 너무 열심하겠죠. 돈이 작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오늘 1박 2일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을 조금 비우고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큰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다. 외형으로 봤을 때 저기는 이미 우리가 하든 하지 않든 2024년도에 상장 목표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갈 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인이 큰 우산에서 내 역할과 내 파일을 갖고 가면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대리점 조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특판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제 1박 2일 시간을 가질 건데 특판 영업 조직이다. B2B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B2B 사업부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전체 TO는 아까 이제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명을 이제 TO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체계가 똑같아요. 일반 대리점하고 특판 팀장, 총괄 팀장, 본부장이에요. 일반 가맹 사업에서는 대리점, 총판, 본부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리점과 특판 팀장이 동일선상으로 보시면 되고 총판과 총괄 팀장, 본부장과 본부장이 같은 레벨이다. 여기 이제 오버라이드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리점 사장 수익 구조 중에서 오버라이드가 재료 수입이 6%를 가져간다면은 총판은 거의 이제 2%, 본부장은 2%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특판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판 팀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식자재를 납품했을 때 매출액의 6%를 특판 팀장이 가져간다면 총괄 팀장은 8%, 본부장은 10%, 이 2%의 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를 갖춰갖고 이제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B2B 사업부는 우리가 주로 보면 단체 시장을 보십니다. 단체, 관공서, 기업, 협동조합, 노조, 병원, 이제 백화점, 호텔 이런 각급 단체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갖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특판 조직은 지역 제한이 없다. 전국 단위로 영업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특판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무이 카페, 튀김기, 식자재, 이번 베이커리도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브로셔도 나왔고 이 베이커리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명장 출신이 만든 베이커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입점하기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인이 베이커리까지도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무이 카페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판은 가맹점은 유치 권한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특판을 딱 들어왔어. 특판은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되면 위촉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지역 가맹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가맹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룸을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그럼 그걸 같이 또 병행할 수도 있다. 수출 영업도 가능하다. 뭐 튀김기, 식자재, 프랜차이즈 등 수입은 튀김기 판매했을 때는 우리가 특판 팀장이 대리점 자격으로 동일하죠. 70만 원이면은 총괄 팀장은 90만 원, 본부장은 110만 원. 여기도 이제 차등적으로 그레이드가 오버라이드가 2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팀을 구축해서 가면은 빨리 수입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카페 B2B 사업 진행 이 부분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우리 시중에도 보면은
무인 카페 커피가 판매하는 데 들어 많죠, 그죠? 아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예호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이제는 이렇게 대화할 때도 이 커피 한 잔을 둬야지 말할 만큼 커피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커피는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죠. 한 가지는 원두가 최고다, 머신이 최고다. 원두는 이제 싱글 오리진 단일 원두로 쓰는 커피는 거의 없다. 전부 다 블렌딩으로 두세 가지를 섞어서 쓰거든요. 이것만 잘 설명해도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이 커피를 우리가 이제 한번 마셔볼 수도 있다. 한번 맛들이면 계속 먹게 돼 있어요, 이 커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원두는 우리가 이제 추출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 자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죠. 그 이제 12바로 추출 압력을 가했을 때 원두 안에 있는 엑기스까지 전체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유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구현한다는 거죠. 호텔 커피숍에서 15,000원 하는 것을. 이 기계가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설치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대 머신 가격이 2,420만 원. 자, 롯데카드 활용했을 때 월 50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자, 주식회사 정gin과 롯데카드가 또 이제 B2B를 맺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얼모를 통해서 정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롯데카드를 발급하면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은 이 기계를 롯데카드 연결해버리면 60개월로 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하면은 이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인 카페에 들어갈 때는 주로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이제 협업, 그다음 재정 사업, 서로 이제 윈윈하자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보면은 각자 사업장에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아이템을 첨가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식당에도 밥 먹고 나오다 보니까 계산대 앞에 뭐 비스켓도 팔기도 하고 엿도 팔기도 하고 밥 먹고 나서 엿 먹으러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감기인 줄 알고 억수 열심히 들으시려고 하시고 그와 같이 요즘은 B2B를 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템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에서 우리가 기계 설치해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 추가 수입될 수 있으면은 한번 제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의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머신 가격이 50만 원이니까 이 투자를 각각 반반 하자 그러면 50대 50, 25만 원, 네 25만 원, 내 25만 원. 그다음 수익은 고객한테 70을 주고 설치한 나는 30%를 먹는 거지.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부담은 반반, 이익은 당신이 70% 해라, 난 30%만 할게.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100잔 정도 나오는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재료 이제 비용 빼고 이렇게 하면은 한 잔당 한 1,4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같은 경우는 약 14만 원 정도 되죠. 하루에. 한 달 같으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비용은 우리가 이제 머신값 50만 원을 공제하고 기타 비용 10만 원 빼면은 한 36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이 발생해요. 그 360만 원 같은 게 고객 70%니까 고객사에서 250만 원, 설치한다는 110만 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이제 100잔이 이제 더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덜 될 수도 있겠죠. 50잔 해도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나와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그렇게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로 10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1,100만 원, 100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1억 1,0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혼자서 100대로 깔아도 되지만은 혼자 하면 좀 힘들다 하면은 같이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특판도 법인화 할 거예요, 법인화. 그래서 이제 특판도 법인화를 해서 법인에서 B2B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50% 투자하는 것도 법인 자금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수익은 법인 수익으로 이제 전입을 시켜서 수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B2B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큰 단체 이런 데는 우리가 그렇게 B2B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열대서부터 시작해서 뭐 20대, 50대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사업 자체는 우리가 그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개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요게 이제 B2B.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베이커리가 브랜드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그걸 갖고 각 지역에 있는 호텔, 백화점 이런 쪽도 우리가 이제 B2B 시장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B2B는 지금 웬만한 경우는 거의 이제 법인화 시켜서 법인에서 이제 나가는 것이 훨씬 좋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인 카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사실은 무인 카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다 관리할 수가 없겠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고 분산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은 좋은 것이 뭐냐. 전국에 204개 지역에 대리점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앞으로 가맹점을 다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가까운 대리점 가맹점에서 이 머신을 관리해 주면 되는 거죠. 관리하면서 관리 비용을 또 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대리점과 협업도 가능하다. 수익 공유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퀀텀 팅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이제 우리가 퀀텀 팅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일 계속 이야기할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파팀 중에서 이게 퀀텀 팅기 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오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B2B 시장을 통해서도 이제 퀀텀 팅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 팅기를 판매를 하는 사업 영역에서 프랜차이즈를 내어주고 가맹점을 내어주고 가맹점에 튀김기가 나가는 형태로 이제 추진해 왔었어요. 왔는데 이번에 이제 퀀텀 튀김기가 이제 개발되고 나서 이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튀김기부터 먼저 밀어넣자. 튀김기부터 먼저 내자. 그러면 튀김기가 구매 고객이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시장이? 그렇지. 튀김기를 갖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 맞죠? 예. 장사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 장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지금 현재 튀김기를 갖고 장사하는 집이 애로사항이 있다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건강은 왜 건강이죠? 유증기. 그렇지, 유증기. 튀김기 이제 튀김을 통해서 나오는 기름이 이제 그 동물성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유증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건강에 이제 치명적이니까 호흡기도 그렇고 이런 가지로 학교에서도 벌써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자영을 하는데 고용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은 건강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식용유. 이 식용유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식용유가.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가 공식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tech니를 활용했을 때 6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 이게 이제 맛과 건강인 거예요. 튀김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거나 사고 나면 안 좋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깨끗한 기름에 튀기자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죠. 완벽하게 현재 튀김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잡은 튀김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밀입니다. 그죠? 정밀이 퀀텀이니까. 퀀텀이 좀 뒤에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퀀텀 튀기 특별 판매해놨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통제하고 있는 곳 같은 데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곳은 한번 피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튀김기가 기존의 튀김기가 티코라면은 퀀텀 튀김기는 이 건강한 튀김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급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발음이 안 돼서 난 모르겠고 하여튼 벤츠급이니까 벤츠급. 그죠? 벤츠급. 저도 이제 보험회사 다닐 때 이제 매일 아침에 교육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납입하는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 하나 했죠? 이동현 본부장님 쪼개서 얘기하고 쪼개서 하루에 얼마, 그죠? 보험금은 한꺼번에 받았을 때 얼마, 이렇게 받을 거는 부품하게 이야기하고 내는 것은 쪼개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꼬시잖아. 이렇게 안 꼬셨어요? 옛날에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튀김기가 가격은 그렇게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으면서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자, 가격대 동일해요. 역시 롯데카드로 영리를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93,000원 정도 됩니다. 케어 서비스 넣으면 11만 원 정도. 그래서 매달 11만 원이면은 현재 튀김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이걸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최소한 7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생길 수 있는 게 이 튀김기예요. 그러면 팔리겠습니까? 팔리겠습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 고객에게 접근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특판팀에게도 이 시장에 이 튀김기를 판매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컨설팅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튀김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튀김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판 팀장 룸에서 판매했을 때 70만 원, 총알 팀장은 90만 원, 본부장 110만 원 룸이 있어요. 이게 한 대 판매했을 때, 그죠? 이게 만약에 한 달에 10대를 판매했다면 얼마입니까? 7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0대를 판매했다면 얼마예요? 1400만 원에서 2200만 원의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의 튀김 시장에서 한 2만 대만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장사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가 없는 곳에서 튀김기를 갖고 장사하고 있는 부분을 뭘로? 정인 브랜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매달 한두 번 가서 그 사람하고 상담도 해주고 기계도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영업이 힘드느냐? 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고 망하면 내 혼자 책임 가져야 되죠, 그죠? 이게 어려운 거야. 어디 가서 뭐 우리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가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정인 같은 경우에 가맹점을 열었을 때 어떤 게 좋습니까? 대리점 와서 도와주지, 총판 와서 도와주지, 본부장 와서 도와주지, 그죠? 안 되면 본사까지 와서 도와줍니다. 그 인근의 대리점이 떼걸지로 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다는. 그리고 프랜차이즈 좋은 것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포커스가 가맹점에 있다. 가맹점은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고객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그 가치를 느끼게 해줄까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가맹점화 시켰을 때 역시 식자재 구매 매출액의 몇 프로가? 6%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6%가. 그러면 우리가 이 튀김기 판매가 끝나고 나서 내가 가맹점을 만약에 30개 정도를 갖다가 이게 이전시켰다.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8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나옵니까?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퀀텀 튀김기를 보급할 타이밍에 하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 이러한 부분.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현장에서 녹여서 잘 해가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정리는 우리가 이제 최승인 대표가 창립을 하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회사가 프랜차이즈 회사처럼 보이지만은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다.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사용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각자가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가맹사업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이렇게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1차적으로 우선 두는 것이 이제 튀김기를 전달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가맹점화 시키는 것,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시켰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역 본부가 이제 법인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녹여서 그 다음에 본부가 이제 법인을 만들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인이 법인을 만들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큰 비전이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제 대리점과 특판을 제가 이제 분리해서 이제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나름대로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특판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리점 코드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는 것이 어쩌면은 사업하는 환경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 시장 가서 B2B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자녀에게 이걸 하나 해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경영수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믹싱하게 되면 더 좋은 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피곤하실 테니까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